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이번 주는 최근 조정세가 이어지던 시장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주이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할 몇 가지 부분만 짧게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두 개의 주요 이벤트가 있죠. 하나는 수요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이고 또 하나는 금요일 잭슨홀에서의 파월의 연설입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3배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AI 열풍 그리고 기술주 상승에 있어 대장주 역할을 해왔죠. 따라서 이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최근 조정세였던 기술주들에 대한 투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의 연설은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는 고금리 환경에 대한 우려와 채권 수익률에 대한 향후 전망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위험자산 시장의 조정을 불러온 직접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10년물 채권 금리의 상승인데요. 10년물 채권 금리는 미국의 명목 금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발표하는 기준금리와는 별도로 명목금리는 시중금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시중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위험자산 시장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현재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강한 고용과 끈끈한 물가로 인한 금리 전망치의 상승이죠. 금리 전망치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나올 채권의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지금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 재무부의 대규모 채권 발행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부채 한도 제한으로 추가 채권 발행이 막혀 있다가 그 부채 한도 제한이 풀리면서 그동안 못했던 것까지 대량의 채권을 한꺼번에 발행 중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7월에만 6천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면서 현재 32조 7천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원래 31조 4천억 달러였던 부채 한도에서 불과 두세 달 만에 1조 달러가 훨씬 넘는 부채가 신규로 발행된 것입니다. 이렇게 채권이 대량으로 발행되면 당연히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리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수익률이 상승 중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뭐 원인이야 어찌 되었던 현재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작년 약세장 때보다도 지금이 더 높습니다. 시장이 부담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 왜 위험 자산에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멘탈이 전부다를 운영하면서 3년 동안 정말 다양한 버전으로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식의 경우 주식은 일반적으로 채권보다 위험 프리미엄이 높죠. 그런데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면 주식도 그에 맞춰서 수익 기대치가 높아져야 하는데 한 기업의 수익 기대치가 뭐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높아지는 게 아니죠. 따라서 수익 기대치는 그대로라고 한다면 위험 프리미엄이 부담이 되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주식의 연수익 기대치가 8%일 때 채권 수익률이 3%면 이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은 5%로 꽤 만족스럽지만 채권 수익률이 5%가 되면 주식의 수익 기대치는 높아지기 어렵다고 봤을 때 위험 프리미엄이 3%로 감소하면서 매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과 비트코인 같은 상품 자산들은 심플하죠. 상품 자산은 일반적으로 이자가 없기 때문에 이자를 주는 상품들의 이자율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애는 스테이킹을 하면 이자를 주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 자산의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더 높아야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안전한 미국 국채의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당연히 위험 자산이 주는 이자 수익률은 더 크게 높아지지 않는 한 매력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현재 채권 수익률 상승이 위험 자산 시장 전반에 하락 압력을 주는 원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8% 전후로 상승하면서 기술주 반등의 선봉장 역할을 했는데요. 두 기업 모두 오늘 기관에서 긍정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한 호재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HSBC가 AI와 관련된 반도체 수요가 넘친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600달러에서 780달러로 상향시켰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거의 80%가 더 높은 수준인데요. 엔비디아는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번 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약 110억 달러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 그에 맞춰 이번 분기 EPS를 2달러 9센트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4배가 오른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HSBC는 이번 분기 실적을 이보다도
10% 정도 높은 약 120억 달러의 매출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매출이 120억 달러가 된다면 마진은 기존 예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 EPS는 약 2달러 28센트가 됩니다. 어닝 비트를 강하게 예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지난주에 파이퍼 샌들러도 이번 분기뿐만 아니라 다음 분기 가이던스조차도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을 것이라며 500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렇게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실적 발표 이후 지난번 실적 발표 때처럼 주가가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에 최근 조정세를 마치고 다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경우 베어드에서 테슬라를 최고의 아이디어 리스트에 포함시키면서 목표 주가 3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베어드는 사이버 트럭의 출시와 완전 자율주행의 채택 확장이 향후 테슬라의 새로운 촉매제가 될 것이고 이후로도 AI와 같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서 테슬라를 최고의 아이디어 목록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베어드가 제시한 테슬라의 촉매제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테슬라의 다음 퀀텀 점프의 촉매제와 거의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이버 트럭과 저가형 모델의 출시, 중기적으로는 FSD의 글로벌 확장, 장기적으로는 테슬라 복과 같은 AI 시장으로의 확장입니다. 이런 새로운 성장의 기폭제들이 좋은 시장 분위기와 맞물릴 때 폭발적인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베어드는 올해까지는 가격 인하로 인한 마진 하락이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역시도 저의 의견과 거의 동일합니다.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가격 인하가 멈추면서 마진이 회복되고 실적이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지만 주가의 흐름도 반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일시적 상승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강세로 이어지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항상 다음 성장 동력이 있기 전까지는 횡보를 하다가 한 번에 퀀텀 점프를 하는 주가 흐름을 반복해 왔었습니다. 지금도 다음번 퀀텀 점프를 위해 길을 모으고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말씀드린 기폭제들이 적절한 때가 왔을 때 주가에 큰 폭발을 일으킬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강한 매도세에 직면하면서 상대 강도 지수가 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최근 급등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고금리 지속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죠. 주식은 엔비디아처럼 거시적 상황이 안 좋아도 개별 실적으로 극복이 되거나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상품 자산들은 거시적 경제 상황 그리고 금융 정책에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은 비트코인에게 있어 상당히 불리한 환경이고요. 그로 인해 조금 더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RSI가 최저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감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때는 공포에 매도하는 투자자가 늘어나며 과매도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그럴 때는 여지없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지켜볼 만한 타이밍입니다. 모든 자산시장에게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비트코인에게 있어서는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파월의 연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가격은 유동성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파월의 연설을 통해 금리 전망치와 채권 수익률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것들은 증시보다 상품 자산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 가격 흐름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더 파월의 연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에 위험이 가득할 때는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막상 또 분위기가 반전되고 나면 계속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기분으로 순식간에 바뀌곤 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덕은 요란스럽다는 얘기고요. 어제까지 최악일 것 같다가도 불과 하루 만에 또는 불과 한 주 만에 엄청나게 낙관적으로 바뀌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일희일비에 동참하지 마시고 본인의 투자를 지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한 판만 하고 마는 시합이 아니라 긴 시간 누적된 성적으로 승부를 가르는 리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도 긴 시간 동안 여러 번에 걸친 시즌으로 승부가 나는 초장기 레이스입니다. 가끔은 연패하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꺾이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다 보면 다시 연승을 하는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마음 잘 챙기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